원생님은 그, 네, 한 2시간만 하겠습니다. 두 장밖에 안 나오고. 육신이 자유로운 사람 같아요. 아, 이거 처자가 없으니까. 육신이. 처자식이 없으니까. 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 아, 네, 2장밖에 안 남긴 했는데요. 다시 복습. 복습. 아, 이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했으니까 복습을 그렇죠. 해야죠. 그래. 용신의 변화와 순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신의 변화에 대해서 1차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순잡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신은 월지를 가지고 정하죠. 일간을 대비해서 월지를 가지고 월지의 정기를 가지고 용신을 씁니다. 그런데 이 그 지지다 보니까 지지는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지장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이게 1차적인 용신이 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힘이 있는 거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생의 글자, 예를 들어서 인, 신, 해 이런 사생의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패의 글자가 있죠. 사, 자, 오, 요, 유. 그 다음에 사고의 글자가 있습니다. 사고의 글자가 진, 술, 축, 미.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 들어있는 것들이 동일한 기운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전이란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뼈가 섞여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사고를 특별하게 잡기라고 그래요. 잡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생의 글자도 잡기예요.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이 토의 글자는 나중에 잡기 취용 해가지고 잡기 취용해서 용신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요. 이 사고에 대해서 용신을 사고, 그러니까는 월지가 이쪽 사고일 때 용신을 어떻게 취하는가는 나중에 따로 나와요. 그때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용신을 취할 때는 반드시 힘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용신을 취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12운성으로 볼 때 생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장생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록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왕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힘이 있다고 했어요. 힘이 세다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 하나, 몇 가지만 제외하고. 이 신과 해 안에 들어있는 무토만 제외하고, 얘네들은 무토는 신과 해에서 장생과 록, 왕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얘네들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 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인에 들어가 있는 무토, 사에 들어가는 무토는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글자들도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 어느 것도 장생록왕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전부 다 힘이 약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힘이 없지만 잡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힘이 없지만 그래도 용신으로 취하려면 이런 식으로 용신으로 취한다 해서 별도의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용신을 취할 때는 정기를 가지고 1순위로 취한다. 이거는 이 정기가 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으로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신으로 1순위로 취한다. 두 번째는 여기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오거나 이걸 이제 투한다고 해요. 천간으로 올라오거나 지지에서 회국을 할 때 지지에서 회국을 한다는 뜻은 삼합을 한다는 뜻입니다. 삼합 또는 삼합은 세 개가 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세 개가 꼭 합을 하지 않아도 반합을 해도 되는 거예요. 반합을 해도. 그러니까는 이 지지에 있는 것들이 정기 말고 정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용신으로 취하는 거고 다른 글자들은 반드시 천간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합국으로 회국을 지을 때 이거는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 개의 용신에 속한 글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용신이 제일 유력하게 올라오는가 그거를 가지고 격국을 정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얘기가 그것이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월이 인월이 재가 됐을 때 이 재라는 뜻은 재강의 준말이에요. 재강 이 재강이라고 하는 것이 월령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월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지일 때 재라는 것은 이 월령일 때 월지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재강이 됐을 때 인 안에는 이거는 사생의 글자는 무조건적으로 뭐에서 시작하냐면 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사생의 글자는 계절의 첫 글자는 항상 모든 게 양이 들어가 있고 무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내부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바 얘는 인호술 화국을 지향해요. 그러니까는 안에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양의 글자니까. 그 다음에 나의 진짜 내가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갑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게 이제 용신으로 쓰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이 세니까 이런 것들이 용신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인데 갑이 천간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글자들이 천간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더 드러나 보이고 힘이 세다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용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로 몇 가지를 이제 들고 있는데 그거 뭐 그냥 간단히 한번 볼까요? 정일주가 해월에 났는데 이 해에서 임이라고 하는 게 올라오질 않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임이라고 하는 여의 정기를 용신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관이 돼요. 정관. 얘가 얘를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관이잖아요. 정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미가 이렇게 왔어요. 묘미. 이거는 두 글자까지 와가지고 완벽하게 얘가 삼합을 이루잖아요. 목으로. 이게 목이 갑인지 을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목인 거예요. 목.
목이 보면은 얘는 정에 대해서 목은 목생화 하니까 얘는 그냥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그래서 이 정관격에서 인수격으로 바뀐 거예요. 인수격. 정관격에서 인수격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기일주가 신월에 났어. 기일주가 신월에 났어. 그러면은 여기에 정기가 경이잖아요. 그죠? 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은 토생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격이에요. 원래는 상관격인데 여기에서 인수가 이렇게 올라왔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경을 쓰겠지만은 이 안에 있는 신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사생의 글자니까 무가 들어가 있죠. 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은 신자진 삼합을 이루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는 수국의 양의 글자 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제대로 드러내놓고 쓰고 있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기가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힘이 없다고 했어요. 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무토는 힘이 없다고 했어요. 신과 해에 들어가 있는 무토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용신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얘가 천간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얘를 극을 하잖아요. 제격으로 바뀐 거죠. 제격으로. 상관격에서 제격으로 변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용신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책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용신이 변화를 하면은 변화를 하는데 선하게 변화하면은 이거는 그 격이 아주 아름다워진다고 했어요. 아름다워진다고 했고, 변해서 불선하게 되면은 그 격 자체가 파괴가 된다고 했어요. 수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파가 아니라 이런 괴라고 얘기를 했네. 괴멸된다 이렇게 했는데 격이 깨진다 했는데, 여기에서 선과 불선의 의미는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잖아요. 사선자와 사불선자,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선자는 뭐냐면은 얘는 재관, 인식, 이게 이제 사선에 속하거든요. 불선에 속하는 것은 살상, 겁인, 살상 겁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변화해서 선으로 바뀌면, 즉 재관인식으로 바뀌면은 격이 좋아지고 이런 살상 겁인으로 바뀌면 격이 파괴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잠시 유보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용신 자체가 사선자에 속하건 사불선자에 속하건 주변에 있는 글자들하고 어울려서 그게 합당하면은 그게 규격이 된다고 했으니까는, 용신이 단지 이걸로 바뀌었다고 해서 격이 깨지거나 격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잡에서 우리는 격의 성격과 패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주변에는 글자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서 배웠잖아요. 역시 용신이 변화하면서, 용신이 변화하면은 이전에 용신도 있고 새로 변한 용신도 있고 다른 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를 봐가지고 격이 성격이 됐는지 패격이 됐는지 이렇게 따지는 게 이 부분이라고요. 그때 가서 격이 좋아지는지 격이 깨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선과 불선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격이 좋아지고 깨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때 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격이 선하게 바뀐 케이스와 불선하게 바뀐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격이 좋아졌느냐 아니냐는 일단 요거를 하자. 일단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격이 이제 선하게 바뀐 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자 신금 일주가 지지에서 인을 봤어요. 격이 뭐냐면 얘는 전기가 뭐예요? 갑이죠. 갑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극을 하니까 얘는 제격이라고요. 제격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제격이에요. 근데 인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병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병은 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얘는 무로부터 시작을 하죠. 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을 이루죠.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 병, 그 다음에 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힘이 세. 그 중에 어떤 것도 용신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병이 올라갔네. 그래서 병을 용신으로 취하는 거예요. 얘가 있지만, 얘가 갑이 있지만, 그래서 얘를 용신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격에서 뭘로 바뀌어요? 반격으로 바뀐 거예요. 반격. 정반격으로 바뀐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자, 임일간이 지지에서 뭘 봤느냐면은 술을 봤어요. 자, 이런 후가 왔을 때 우리가 용신을 어떻게 취하느냐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해요. 이것도 토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무토가 전기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른 글자 같으면 취하는데, 토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취하지는 않고, 이게 기분이 센 건 맞아요. 근데 자기 전기니까. 근데 이걸 기본으로 취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지장간에서 뭐가 천간으로 올라왔는지 또는 뭐가 회복을 하는지를 가지고 취해요. 그걸 가지고 용신을 잡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나중에 할 거고, 여기서 뭐가 올라왔느냐면은 신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금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술 안에는, 술의 계절은 뭐냐면은 신유술, 가을이죠. 이 토 안에는 전부 다 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부 다 음이 들어가요. 자기 전기만 빼고.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계절이 가을이니까는 신금이 들어가죠. 신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술이 내부적으로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호술 화국이에요. 인호술 화국이죠. 그러니까는 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그 다음에 예 본기, 무, 신정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신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냥 어쩌면은 살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왔으면은 살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신금이 천간에 확 떠가지고 결국은 뭐로 바뀌었다? 인수격으로 바뀐 거예요. 얘는 정관격, 인수격. 이게 다 이 사선제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성과 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계일간이 이 노래 났어요. 이 노래 났어.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간목이죠. 얘는 얘 전기가.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얘가 이를 생하죠. 그래 상관격이에요. 그죠? 상관격이죠? 맞습니까? 근데 상관격인데 여기 병이 오면은 바뀌죠. 병이 안 오더라도 이렇게 오가 오면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겨요? 인호술 화국이 생기죠. 화국이 생긴다고. 이게 뭐 정화 병화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단 화국이 생겨요. 화국이. 얘가 오가 오든 또는 술이 오든 술이든 그래서 화국이 만들어지잖아요. 화는 개에 대해서 뭡니까? 재죠. 재. 그래서 여기는 상관격에서 재격으로 바뀐 거예요. 재격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게 왔을 때, 무토는 뭡니까? 개에 대해서는 무토는 관이에요, 관. 관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없으면은 상관격이 관을 본 거잖아요. 또는 뭐 이거는 뭐 격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힘이 센 이 무토가 올라와서. 근데 이건 내부적으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하고 이 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격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상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오가 오거나 하면은 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제격으로 바뀌잖아요. 제하고 관은 되게 어울리거든요. 관이 제를 만나든 제가 관을 만나든 그 격은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격이 좋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격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근데 거기서 여기 보니까 첨단에 병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변한 거예요? 병이 오던 네. 이게 병이 뜨거나 똑같은 게 오가 오거나 또는 술이 오는 게 같다고. 아, 그거는 어차피 어. 하니까 같이 학교로 타협을 해서 적용을 결격을 네.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로 든 게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예로 든 게 자, 을일주가 인월 이거는 이제 그 겁재잖아요. 월겁격이 갑이니까 여기 갑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이제 월겁격이라고 하죠. 월겁격인데 이 무토가 이렇게 떴어요. 무토가 이 무토가 뭐예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용신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되고 일단은 무토가 올라왔다 쳤다 그러면은 이 일주를 기준으로 무토는 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 근데 이렇게만 딱 있으면은 이 격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이게 재잖아. 재인데 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겁재까지 같이 있잖아요. 재만 달랑 있으면 이것은 나하고 겁재하고서 재를 다투는 격으로 해서 격이 깨진 거예요. 격이 깨진 거. 그런데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오가 오게 되면은 화국을 이루잖아요. 화국을. 이건 화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 식신이나 상관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식신격, 상관격 또는 이걸로 보자면 제격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유통해 줄 수 있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니까 격이 성격이 된 거라고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격이 깨지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목생, 화생, 토 해가지고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제격일 때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아, 예전에 배울 때도 그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게 지지로 오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묘 이렇게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월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겁재가 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월지에 이런 게 올 때는 위에 뭐가 와야 되냐고 하면은 관이나 살이나 그 다음에 재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재가. 관은 그냥 오면은 이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격이 되는 거고, 살이 오면은 살을 급제할 수 있는 식신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와가지고 격을 이룬다고 했고, 재가 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고 했냐면은 식신이라든지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도와줘야지 격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월겁격에 대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가 용신 얘기할 때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지금은 제격이라고 할 때도 이게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용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두 개의 용신이 서로 어울리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잖아.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격이 좋게 바뀐 거, 변에서 이 선으로 바뀐 것, 그러니까 사선자로 바뀐 거에 대한 예를 이제까지 쭉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불선자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고 있겠죠. 그게 한 두 가지인가만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게 병일간이 월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으로 이렇게 됐어요. 인. 그럼 이거 자체는 원래 이거는 간목이잖아요. 간목, 목생화해서 얘는 인수격이에요. 원래 인수격인데 여기에 이게 오가 왔네 이렇게. 또는 여기가 술이 왔네.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화잖아요. 화국을 이루잖아요. 하고 그럼 뭐로 바뀝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격이 있는 거예요. 걸록 월급 격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 어떤 역할을 할 건지는 다른 글자들하고 이제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서 살상 법인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다고 이렇게. 두 번째 예제가 어떤 게 왔냐면은 자 병일간이 월지에 뭐가 떴어요? 신이라고 하는 게 떴네. 그러면 신 안에는 경금이 정기죠. 그러니까 경금, 그러니까 제격이라고요. 원래는 제격인데 여기 임수가 떴어요. 이렇게 신 안에는 신자진의 수국이잖아요. 임수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 글자로 중기로 들어가 있어요. 첫 글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 안에 첫 글자는 사생의 글자니까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토는 신 안에서 힘이 없다고 했죠. 무토는 안 써. 근데 임수는 되게 힘이 세요. 신 안에 있는 임수는 힘세요. 그래서 이게 뭐 살격으로 바뀐 거잖아요. 인수격에서 제격에서 살격으로 바뀐 거예요. 또는 이게 이미 안 오고 이쪽에 예를 들자면은 자가 왔거나 하면은 신하고 자는 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죠. 수로 바뀐다고요. 이게 살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는 자가 아니고 뭐가 와도 돼? 진이 와도 신자진 수국이잖아요. 수국에 반국을 짓죠. 수국이라고. 그래서 얘는 살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글자들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불선자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격이 깨지느냐? 아니, 그거는 나중에 다른 글자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선자로 바뀐다, 불선자로 바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또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인수격에서 관격으로 바뀐다 하면은 옛날에 인수는 완전히 없어지고 관이 이제 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지금은 얘가 힘이 좀 더 세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자. 그거예요. 얘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글자에 대해서 주변 글자가 어떤 글자들을 와 있느냐에서 이게 영향을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뀌었지만은 부실 이렇게 본격 자기의 원래 격국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예제로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용신에 해당하는 용신의 반열에 드는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힘이 세고 어떤 게 힘이 덜 센지 그리고 주변 글자에 대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신일간이 월제에서 인을 봤어요. 얘는 이제 간목이니까 원래는 제격이죠. 금금목하니까 제격이에요. 제격인데 여기가 이제 병화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병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병합이 들어가 있죠. 셋 다 힘이 세요.
근데 병이 올라왔으니까는 이게 원래는 제격, 갑이라고 해서 제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중에 병이 올라왔으니까는 넘버 원이 병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병으로 보자. 그런데 병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옆에 간목이 이렇게 같이 올라왔네.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 힘이 세느냐 하는 거죠. 누가 가장 힘이 세느냐. 얘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그러니까는 나의 전기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격국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격국이 없어지느냐? 아니, 얘도 격국이 있어요. 겸격으로 있다고. 두 번째, 우선순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면은 얘가 우선순위를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전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전기를 우선순위로 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을일간이 신월에 났어. 신 안에는 전기가 뭐죠? 경금이죠, 그죠? 경금이에요. 그래서 정관격이에요. 반격인데 여기에 임수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임수는 이 안에 있는 것은 무로 시작을 하잖아요. 사생의 글자니까 무.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임, 무, 임, 경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무는 안 쓴다고 했죠. 임은 되게 힘이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인수격으로 바뀌어요. 인수격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뭐가 떴냐면은 무토가 이렇게 떴어. 무토가 이 무토가 떴어. 여기에서 무토가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토가 이렇게 떴어. 무토는 여기서 그러니까는 용신의 원래는 얘가 1번 용신이었는데 얘가 올라와가지고 얘가 1번이 됐어. 얘는 후순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무토가 와가지고 이 수를 극하니까 수의 힘을 빼주니까는 얘가 1번에서 다시 2번으로 바뀌고 얘가 1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어떻게 바뀌었다? 원래 격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정관격이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주변의 글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용신의 반열에 드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1, 2, 3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애들이 주변 글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1번에 있던 게 2번으로 올라오고 2번에 있던 게 1번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예제가 있으니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예제가 있느냐면은 자, 계일이 인월에 났어요. 인월에 났어.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올라왔어. 원래는 이거는 이제 상관격이죠. 수생목 하니까 상관격인데 병화가 올라오면 이게 제격으로 바뀌어요. 제격으로 바뀌죠. 병화. 제격으로 바뀌는데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올라왔다. 간목이 이렇게 올라왔다면은 이게 전기가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토가 있더라도 무토는 뭡니까? 무토도 뭐 용신 반열에 드는 거지만 얘가 1번인 거예요. 무토는 얘에 대해서 정관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고 치면은 그렇지. 이 간목이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병화나 간목이 없으면은 얘는 정관으로 올라오고 격이 상관이니까 상관하고 정관이 이제 어울리지가 않아요. 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가 올라오면 얘가 재로 바뀌니까 재하고 관하고는 굉장히 어울려요. 격이 성격이 돼요. 근데 만약에 간목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건 상관격으로 바뀌잖아요. 상관격하고 이 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격이 나왔다. 그럼 이 격은 어떻게 된다? 깨진다. 격이 깨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두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했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자에는
용신이 없을 수가 없고 팔자에는 용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요. 어떤 다른 많은 다른 글자들 가지고 용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신이다? 우리가 용신이라고 할 때는 격국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국용신. 격국용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격국. 나중에는 뭘 배우냐면은 상신을 배워요. 상신. 상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상신. 어떤 사람은 상신을 그냥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용어로서 그걸 이제 칭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모든 용신은 격국 용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월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지금 우리 용신의 변화를 배웠으니까는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걸 용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결국 격국 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용신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자에 용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신의 변화를 배웠으니까 용신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어떤 게 가장 힘이 센 용신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순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순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순잡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용신의 변화에 앞서서 우리는 격국이 성격이 됐느냐 격국이 태격이 됐느냐를 따졌어요. 그건 주변의 글자하고 어떻게 작용을 하냐에 대해서 따졌어요. 여기서 순잡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격국 용신과 다른 글자의 관계에서 성패를 따졌다면은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격국에 해당이 되는 격국 반열에 드는 그런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었잖아요. 우선은 아무것도 천간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정기가 그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천간에 투한 것들이 그 용신이 되는 거고 격국 용신이 되는 거고 또는 회지가 되더라도 격국 용신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의 격국 안에는 용신의 반열에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용신의 반열에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월지에서부터 파생돼서 월지에서 뿌리를 두고 올라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용신의 반열에 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얘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어울려서 성격과 패격이 되는가를 따지는 게 바로 순과 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어울리면 성격을 이루고 있으면은 순이 되는 거고 순즉 어떻다고요? 길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어울리지 않고 패격이 되면은 잡이 되는 거고 잡인즉 흉이 되는 거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변화할 때 뭐 선자로 바뀌면은 좋고 불선자로 바뀌면은 격이 깨지고 하는 것을 유보를 하라는 의미는 이걸로 따져야 되는 거지. 단지 불선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격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순하고 길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순하고 따라서 길이 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자, 상호 서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호용을 했을 때 이게 양쪽이 다 득이 되면 양상득이 되면은 바로 순하고 길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잡해서 불길 불길 여기는 흉이라고 쓰죠. 흉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용하는데
양쪽이 다 작하고 뭡니까? 작하고 흉. 흉입니다. 양쪽이 서로 도모하지를 못한다. 도모하지를 못한다. 이건 뭐 여기서 이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자가 어울리질 않고 합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럴 때는 그 용신의 반열에 드는 애들끼리, 힘이 센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도모하지 못, 서로 어울리지가 않을 때는 잡하고 따라서 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순하고 길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얘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신일간이 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신일간이 월제에서 뭘 만나냐면은, 자, 인목을 만났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뭐 가만 놔두면 이거는 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제격이 되죠. 근데 두 개가 올라왔어요. 어떤 두 개가 올라왔냐면은 병이라고 하는 게 올라와 있고 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게 같이 떴어. 이 안에 있는 것은 이 갑도 힘이 세고 무도 힘이 세고 병도 힘이 세는데 그 중에 병이 올라오고 갑이 올라왔어. 그럼 넘버 1번은 용신은 뭐라고요? 얘가 1번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그럼 용신이 아니야. 용신이라고요. 용신의 반열에 드는 거야. 단지 후순위로 밀리긴 했지만. 근데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얘는 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관. 얘는 뭐에 해당이 되죠? 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하고 관하고는 굉장히 어울려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순하고 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제로서는 무토일간이 월제에서 뭘 받느냐면은 신금을 봤어요. 그럼 그냥 식신격이죠. 식신격. 얘는 경금이니까 식신격인데 여기서 뭐가 올라왔냐면은 임수가 올라왔고, 임수가 올라오면 이렇게 제격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에 경금이 다시 올라왔네. 경금이 올라오니까 이게 1번이 되죠. 식신격. 이게 식신격인 거예요. 근데 식신하고 재는 어울려요. 격이 성격이 돼요. 식신생재로서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과 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에서는 얼핏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야. 야,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니까 용신끼리 이렇게 생을 하니까, 또는 얘가 이제 그 금이 금생수에서 용신끼리 서로 생을 하니까 이게 순하고 길이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격이 성격이 되니까는 이게 순한 거지 생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예제가 어떤 거냐면은 개수가 월제에서 뭘 만났냐면 미토를 만났네요. 미토를 만났는데 여기에 뭐가 떴냐면은 을과 기가 이렇게 떴어요. 을과 기가 보시면은 이 안에 이 을과 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미토는 여름이잖아요. 그럼 정화가 여름이고 여기가 정화고 얘는 해묘이 목국을 지향하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전부 음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해묘이 목국이니까는 목이니까는 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토기운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 얘하고 천간으로 올라왔잖아요. 다 용신의 반열에 드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번에는 생을 안 하잖아요. 목극토 하잖아요. 목극토. 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토는 얘와 관련해서는 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살.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식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생목하니까 식신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살이 왔을 때, 여기는 기운이 센 게 얘가 더 기운이 세다고 봐요. 자기 정기니까. 살격에 식신을 만난다라고. 살용 식재. 이거는 어울린다. 살은 반드시 제복이 돼야 된다고 해야죠. 뭐에 대해서?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극으로 돼 있지만은 격이 어울리니까, 얘에서 성격이 되니까 이거는 순과 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순하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딱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임수일간이
임수 일반이 월제에서 뭘 받느냐 하면은 미토를 받네요. 미토를 봤어요. 미토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왔다? 디토하고 아까 비슷하네. 디토하고 여기는 을목이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얘가 우선순위를 갔죠. 당연히 정기급을 갔으니까. 임수에 대해서 기토는 뭡니까? 토생, 토국수하죠. 근데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뭐라고? 관이에요, 관. 관격이에요. 정관.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수생목 하잖아요? 수생목.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죠. 얘는 상관이에요. 상관. 관하고 상관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럼 격이 깨진 거예요. 격이 깨진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신의 바늘에 드는 애들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는데 얘들끼리 격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잡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상모니까 잡에 해당하는 거고 격이 깨진 거고 그래서 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간목일관이 월제에서 뭘 받느냐면은 진토를 받어요. 우리 배우지도 않는 왜 토가 자꾸 예제로 나오는데 진토를 받는데 여기서 뭐가 올라왔냐면 무토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무토가 올라오고 그 옆에 임수가 있어요. 자, 진토에서 진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죠, 봄. 임묘신에서 봄이니까는 여기는 다 음의 글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봄이니까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을목이 들어가 있겠죠, 을목. 그 다음에 진은 합국을 이루는 게 신자신 이렇게 수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음의 글자는 개수. 그 다음에 얘는 꼭 무토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토. 을개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무하고 이 을이 올라온 거죠. 근데 격국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간목 입장에서 얘는 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인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수. 우리 그 격국의 성격과 폐격 배울 때 재하고 인수 관계는 양쪽 끝단에 있는 거여서 둘 다 좋긴 하지만 나를 기준으로는 좋지만은 이 둘은 양쪽 끝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직접적인 이런 이게 깨지고 그러면은 격이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항상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야지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격이 여기서는 이제 깨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봐줘야 됩니다. 과연 이것과 이것이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냐. 근데 보세요. 얘가 이쪽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일 수가 있을까요? 중간에 갑이 있잖아요. 무토를 극하는 갑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제대로 얘를 극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성이다 그러면은 이 격국은 뭐 폐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인과 제가 이렇게 같이 떴다고 해서 폐격이 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달라지죠. 물론 이런 격국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격이 깨진 거예요. 이 인이 재에 의해서 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얘를 상하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격이 깨진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책에서는 일단 뭐 여기에서 재와 인이 올라오면은 격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한번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신이 변화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했습니다. 이 예제는 그 다음 예제는 쉬었다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이